이번 시간에는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의 필요성과 그 기제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의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물에 중독된 것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 치료는 중독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행위 중독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위 중독도 우리 중추신경에서 중독되게 하는 생화학적 기제가 물질 중독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화학적 방법을 통해 중독을 치료하는 것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화학적인 작용에 대한 기제를 인간이 모두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중독을 상담하는 전문가로서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치료 방법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중독자에게 권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어서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독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약물 치료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약물 치료와 관련된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경세포와 신경전달과 관련된 용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신경계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세포를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뉴런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 뉴런의 구조물 중에는 축삭 혹은 축색이라고 하는 악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경세포의 축삭소구에서 나오는 가늘고 긴 이 신경섬유로 활동전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축삭인데요. 이 축삭소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구, 작은 언덕, 그래서 축삭 둔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축삭소구는 세포체에서 축삭이 시작되는 그 부위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신경의 세포체에서 하나의 축삭이 나오는데 나중엔 갈라져서 여러 신경세포에 아니면 같은 신경세포에도 여러 부위에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위를 형성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활동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활동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70mV의 안정된 전위에서 플러스 40mV 정도로 이렇게 확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상태인데요. 축삭 소구 근처 쪽에서 활동전이가 생겨서 축삭 끝 부분까지 전달되고 또 축삭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뉴런의 다른 구조물로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물인데 이쪽 부위에 있는 이 수상돌기, 덴드라이트이 있습니다. 수상돌기는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의 모양의 짧은 돌기로 다른 신경세포에서 보내는 이 전기화학 신호를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 안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핵도 있게 되고요. 세포 핵도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상돌기 아니면 또 한국말로는 가지돌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상돌기에는 이 신경전달 물질을 받는 수용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세포체에도 수용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용기는 그런 거고요. 이 신경전달 물질은 또 무엇이냐? 신경전달 물질은 이 신경세포 축삭에서 방출돼서 인접해 있는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과 그 다음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사이에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냅스 사이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 이 제흡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제흡수라는 용어는요, 이 시냅스 그러니까 그 연접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그 부위 전 세포를 시냅스 전 세포라고 하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내는 세포, 시냅스 전 세포에서 세포막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다가
다시 재흡수되는 경로를 통해서 다시 흡수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 축삭의 끝에서는 이 축삭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보다 더 빨리 수용기에 그 다음 세포의 수용기에 붙든지 아니면 남은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재흡수되는 겁니다. 이 재흡수에 대한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약물이 작용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먼저 작동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는 수용기와 결합해서 약물 작용을 더 발휘하게 하는 그런 용어를 그런 약물을 작동제라고 합니다. 또 기량제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기량제는 다른 작동제가 수용기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약물을 기량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중독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이런 상담의 심리 치료를 할 때 뭐 이런 내용들이 기량제냐 뭐 작동제냐 이런 용어를 많이 뭐 교재나 아니면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체내에 있는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 반감기를 얼마나 약물이 처리됐느냐에 대해서 반감기로 여러분들 많이 표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셔야 되는 그런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의 민감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신경을 흥분시키는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같은 양의 약물이어도 행동 반응이 더 민감하게 더 증가하는 것을 민감화라고 합니다. 이 민감화는 상향 조절과 관련이 있는 건데 상향 조절이라는 것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작동제 농도에 따라서 세포막상에 있는 수용체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상향 조절이라는 말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작동제 농도에 따라서 세포막상에 있는 수용기 수가 감소하는 것, 이것은 또 하향 조절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약물 치료의 생리적 기제를 공부하시겠는데요. 먼저 시냅스의 작동 기제를 한번 보죠. 시냅스에 관해서는 조금 전 설명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이 세포하고 이 세포하고 연결되는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시냅스 전세포라고 부르는 이 영향을 주는 세포가 영향을 받는 세포, 즉 시냅스 세포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부위에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냅스의 작은 틈으로 시냅스 전 세포에 의해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후 세포에 있는 수용기에 부착돼서 시냅스 후 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시냅스 전 세포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그 양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의 작은 틈에 방출돼서 시냅스 후 세포의 수용기에 부착되지 못한 신경 전달 물질은 또 분해되거나 시냅스 전 세포로 재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트산과 콜린으로 분해돼서 아세트산은 뭐 세포 외곽으로 그냥 퍼져나가고 콜린은 재흡수해서 재활용합니다.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그대로 재흡수되고요. 다음은 이제 약물 치료의 작동 기제입니다. 요전 배우신 내용에 근거해서 이런 작동 기제가 설명될 수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이 시냅스 전 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작용 기제인데요. 예를 들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적으면 우울해지지만 많으면 식욕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펜플루라민이라고 하는 약물이 세로토닌 방출을 증가시키거든요. 지금 1번 기제처럼. 그래서 이걸 다이어트 약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과대한 방출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증가시키는데 아까처럼 뭐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물리면 거의 죽는다는 뜻의 이름이 붙여진 검은 과부거미,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라고 하는데 이것의 독이 그런 경우인데요. 아세틸콜린을 폭발적으로 방출하게 해서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런 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제인데요.
이 약물이 시냅스전 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아까는 증가시켰는데 감소시키는 방식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오래된 통조림통에 회색으로 이렇게 지능처럼 끼는 거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보툴리녹스 독인데 이게 이제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마비될 수 있어요. 그 독에 미 들어오게 되면요. 근데 이 아세틸콜린은 근육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그렇지만 하여튼 이 독을 정지한 다음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곳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비를 시켜서 웃을 때 주름도 안 생기고 그런 보톡스라고 하는 보툴리녹스 독을 정지한 겁니다. 이것을 성형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약물이 시냅스 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민감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치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제라고 할 수 있는 항불안제인 이 벤조디아제핀류는 우리의 몸이 아니기 정신이라든지 뭐 몸도 그렇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가바라고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액시드라고요. 감마 아미노 낙산 그러는데 이 수용기를 더 민감하게 해서 진정 효과를 냅니다. 이 진정제들이 그런 겁니다. 또 반대로 시냅스 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 수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셉터 수용기를 둔감하게 만들어서 치료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각 수용기,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수용기를 둔감하게 만드는 약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통제인 거죠. 이런 약물 기제와 관계가 있는 뭐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건 중독 상담 전문가라면 알고 계셔야 하는 건데요. 술을 마시면 이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알코올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기를 둔감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알코올이 흡연 때문에 생기는 신체 부작용 중에서 좀 불쾌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담배 맛이 조금 더 좋아지고 담배가 부작용을 없애주니까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특정 약물이 시냅스전 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것으로 또 치료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단하는 것을. 앞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한 번 방출되면 수용기에 달라붙지 못하면 바로 재흡수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물론 이제 완벽하게 방출된 게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재흡수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거의 재흡수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흡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냅스 안에서 그 틈새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수용기에 결합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활동적이게 만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기분을 안정되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지 못해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차단하는 물질이 있다면 우울증 약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도 기분과 되어 있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관계가 있고, 세로토닌은 정말 기분에 관련이 있는 세로토닌인데 이것만 재흡수를 차단할 수 있는 약물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고 1980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우울증 약이 나왔다고 여러 매체에서 엄청나게 이제 흥분된 기사가 나왔고, 이제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는가, 우리는 더 이상 우울증이라는 건 없는가 이랬죠. 뭐 그때의 흥분한 만큼의 효과는 아닙니다. 부작용도 조금 더 발견이 됐고요. 근데 부작용이 꽤 없는 우울증 약으로 지금도 우울증 치료제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돼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약물이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끝으로 이 마지막 이 약물 기제인데요. 시냅스전 세포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양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의 영향을 조절해서 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축사계 끝에 쪽에서 이제 요 작은 주머니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노아민 계통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게 카테콜라민이라고 해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 카테콜아민, 모노아민이고요. 인도라민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계통들을 양을 계속 생산되면 안 되니까 그걸 산화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노아민 산화제, 마오라고 합니다. 모노아민 옥시다제라고 하는데 이 산화제를 억제하는 약물, 즉 마오 억제제가 한 종류의 우울증 약으로 지금 이 뭐 사만제, 마오 억제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이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마오 억제제가 여러 개가 지금 우울증 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렇게 산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약물들인 거죠. 중독과 관련된 약물 치료에 표적이 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들 지금 수십 개가 발견이 됐지만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글루탐산이라고 하고요. 감마 아미노 낙산, 가바 등이 있습니다. 약물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작동을 조정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의 필요성과 기제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 강의를 한 번 듣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